네, 안녕하세요. 아이랩의 CJ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스니커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출시한 리액트 프레스토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레스토 하면은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하게 여러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던 모델인데, 이번에 나온 프레스토 모델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미드솔이 리액트 폼으로 바뀌었다는 거하고, 워낙에 편안한 그 착화감을 보여줬던 프레스토 모델의 가피 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한번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직 박스를 뜯기 전이기 때문에 언박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신발 3개를 구입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3개를 구입하면 이렇게 큰 박스 하나로 보내주네요. 네, 이렇게 신발을 꺼내봤고요. 이번에 남자용으로는 총 3가지 컬러가 나왔죠. 화이트, 네이비, 블랙 3가지 컬러가 나왔고, 여자분들용으로 또 컬러가 굉장히 이쁜 컬러가 2가지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남자용 3가지 컬러를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컬러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블랙이나 네이비 컬러하고 컬러의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을 꺼내기 전에 먼저 제품명하고 제품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먼저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제품명 나이키 리액트 프레스토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275로 구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대표 컬러는 블랙으로 되어 있고, 모델 넘버는 AV2605-001로 되어 있습니다. 예, 블루 컬러 같은 경우는 대표 컬러는 블루로 되어 있고요. 모델 넘버 AV2605-400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대표 컬러 화이트고, 모델 넘버 AV2605-10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도 화이트가 제일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지 모델 넘버 중에 제일 앞자리를 화이트 컬러로 배정을 했네요. 네, 이렇게 일단 신발을 꺼내봤는데, 신발을 꺼내면서 제일 먼저 든 저의 첫 느낌은 가벼워요. 신발이 굉장히 가볍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가피와 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발과의 일체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그 리액트 87, 리액트 폼을 사용한 리액트 87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미드솔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 때 리액트 87하고 이 미드솔의 두께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인상으로는 미드솔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리액트 폼의 그 쿠셔닝의 느낌이 굉장히 좋았는데, 두께가 늘어났으니까 조금 더 뭔가 향상된 느낌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무게는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시즌인 만큼 컬러의 구성을 굉장히 좀 현란하게 알록달록하게 구성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패션 쪽에서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네온 컬러가, 그 대세인 네온 컬러를 군데군데 포인트로 많이 사용을 해서 요새 그 트렌드에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컬러 조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 느낌은 그렇고, 지금부터 화이트 컬러를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디자인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피 부분은 전체적으로 100% 폴리에스터 재질로 되어 있는데, 조직감이 다른 게 앞쪽에 토박스 부분은 메쉬, 그리고 쪽을 포함해서 이 앞부분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한 조직으로 된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미드솔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리액트 폼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리액트 폼이 쓰인 신발들과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은 리액트 87과 비교했을 때 뒤꿈치든 앞부분이든 조금씩 더 두꺼운 두께로 미드솔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에는 가죽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로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 가죽은 아니고 이 부분도 조금 다른 느낌의 폴리에스터로 구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소재는 그렇고, 컬러에 있어서는 3가지 모델이 다 다르긴 하지만 요즘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형광, 네온 느낌의 주황색 컬러,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도 형광 파란색 아니면 조금 짙은 파란색, 여러가지 컬러가 쓰여서 계절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00%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리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신발을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신발이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신발 가격이 139,000원이라고 하니까 그 가격대에는 괜찮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신발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가격대 이상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한번 포인트별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토 리액트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리액트를 앞쪽으로 빼서 리액트 프레스토라고 한 거 보면 리액트 폼을 사용한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먼저 리액트 폼을 살펴보면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두꺼운 게 보이시죠? 상당히 두껍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두꺼운 부분은 쭉 연결돼서 이 앞부분까지도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리액트 87 같은 경우는 요 아웃솔이나 옆부분에 쓰인 컬러가 두 가지 정도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리액트 프레스토 같은 경우는 이쪽에 요 부분은 조금 다른 컬러로 디자인 포인트를 줘서 리액트 87보다 조금 더 화려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신발 바깥쪽에는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반면에 신발의 안쪽은 바깥쪽처럼 다른 소재로 덮여져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냥 깨끗하게 미드솔만 보이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신발의 앞코 부분을 보시면 수호시가 조그맣게 하나 보이고 P자가 하나 적혀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 아마 뭐 프레스토의 P를 나타내는 거겠죠. 네, 이렇게 P자 레터링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신발의 안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레터링이나 특별한 부분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요 앞부분, 요 부분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쫙 내려가 보면 제가 리액트 87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이 리액트 폼은 상당히 부드러워요. 재질이 손톱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쑥쑥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좀 거친 표면을 걷거나 뛰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리액트 폼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강제 같은 게 한 겹이 더 덧대어져 있는데 이 보강제는 상당히 딱딱한 그런 고무로 한 겹이 덧대어져 있어서 걷거나 뛸 때 그립감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패턴과 더불어서 리액트 폼의 내구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색깔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바닥이 보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이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싹 넘어가서 뒤꿈치 쪽으로 가면은 앞부분에 붙어있는 이 노란색 보강제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보강제가 리액트 폼 위에 붙어있는데 사실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컬러로 해도 이상하지 않고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컬러마저도 다른 컬러로 구성을 했다라는 게 컬러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상당히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리액트 폼의 내구성을 향상시켜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옆면에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리액트 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덧댄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이 케이지, 부드러운 플라스틱 소재로 이렇게 케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나왔던 프레스토의 케이지하고는 조금 디자인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뭔가 줄이 들어간 그런 케이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들어간 케이지는 어떻게 보면 요 아웃솔에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의 느낌들하고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케이지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컬러는 한참 유행하는 네온 느낌의 주황색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양각으로 수호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신발끈 구멍 부위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뭐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신발끈을 세게 당겼을 때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는 이 플라스틱을 한 번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소재로 안쪽에 어떤 보강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프레스토가 전체적인 가피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신발끈의 어떤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하드하게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신발끈을 꽉 묶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케이지는 신발의 안쪽도 마찬가지로 구멍 3개로 이루어진 케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신발 안쪽하고 바깥쪽의 케이지의 디자인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요 부분은 신발 바깥쪽은 없었던 부분인데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프레스토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뒤꿈치 부분을 보시면은 조금 재미있는 구성인 것 같은데 위아래로 네이비 컬러로 가죽 느낌의 부직포 같은 게 두 파트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가죽은 아니고 폴리에스터인데 가죽의 느낌을 내는 그런 소재인 것 같고요. 일단 윗부분은 양쪽으로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멍은 이 부분이 뚫려 있어서 이 안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신발끈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신발끈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끈을 이 뒤꿈치 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빼가지고 마감을 하면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끈 마감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끈 처리에 있어서 다른 신발들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마감을 할 수 있게 시도한 신발들이 있었는데 이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끈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쉽게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같은 컬러로 부직포가 또 한 파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점이 5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5개 점은 그냥 단순하게 점 5개를 넣은 게 아니라 예전에 이 프레스토라는 신발이 처음 나올 때 알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프레스토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발들 중에는 폼포짓도 그 알파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알파 프로젝트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획일화되고 전형적인 그런 신발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신발들을 개발해보자 뭐 이런 프로젝트였나 봐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 프레스토도 발매를 했고 폼포짓도 발매를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속한 신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징? 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 이렇게 점 5개가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뭐 다른 나이키 신발에 이렇게 점 5개가 들어가 있다라면은 그 신발은 알파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된 신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개의 부직포 안쪽으로는 세로로 이렇게 스카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풀탭이 들어가 있고 회색으로 스카치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토박스 부분으로 와서 토박스는 전체적으로 그냥 같은 패턴으로 한 장으로 구성된 토박스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고무 느낌의 소재로 수호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수호시는 신발의 베이스 컬러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고 네이비는 네이비색, 블랙은 블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메쉬 안쪽에는 구멍이 굉장히 촘촘하게 뚫려 있는 얇은 스펀지 같은 느낌의 소재가 한 겹이 더 덧대어져 있어서 실제로 신발을 신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신발을 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통풍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냄새나 땀, 열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발끈 파트를 한번 보시면은 가피와 혀 부분이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제일 위쪽에 이 부분도 조금 디자인적으로 재밌는 것 같아요. 신발끈 제일 윗부분을 마감할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이 2개가 있는 삼각형 모양의 파란색 부직포가 한 겹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 신발끈을 이쪽 구멍으로 넣어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게 한 다음에 신발끈을 뭐 리본으로 묶든 어떻게 처리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신발끈을 뒤쪽으로 그냥 보내서 이런 식으로 신발끈을 넣고 뒤쪽에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도 되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앞에서 리본을 묶던 뭐 앞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든 뒤쪽으로 끈을 빼서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시든 원하시는 대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하나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보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도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마감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인솔을 보시면은 인솔의 뒤꿈치 쪽 바닥면에는 이렇게 뭔가 배구공 같은 느낌의 공이 선글라스를 하나 쓰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컬러가 들어간 걸 봐서 이 컬러가 뭔가 리액트 프레스토를 대표하는 그런 컬러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인솔의 컬러는 하늘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그냥 단순하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솔의 가운데 부분에는 코드가 하나 적혀져 있고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수호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 탭이 인솔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신발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뒤꿈치에 쿠션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금 신경을 써서 보는 편인데 왜냐면은 발꿈치 안쪽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쿠션으로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뒤꿈치의 힐, 슬립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보는 편인데 이 리액트 프레스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쿠션이 꽤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뒤꿈치부터 양옆으로
쿠션이 꽤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직 신어보진 않았지만 이 쿠션의 두께나 모양으로만 봐도 신발을 직접 신었을 때 착화감 그리고 뒤꿈치의 슬립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실제로 신발을 신어서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액트 프레스토의 디자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컬러를 다 준비했으니까 컬러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주황색 케이지, 그리고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는 화이트 케이지,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금색으로 케이지가 구성이 된 걸 볼 수 있고, 옆면에 들어간 이 플라스틱 컬러도 화이트는 파란색, 네이비는 검은색, 블랙 컬러는 노란색으로 들어간 거 볼 수 있는데, 디자인적인 거야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요 세 가지 컬러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화이트 컬러는 지금 온라인으로 구할 수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이비 컬러나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카시나 사이트에 아직 재고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네이비나 블랙 컬러가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카시나로 달려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도 아마 조금 알아보시면 아직 재고가 있는 매장들이 있으실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전화를 한번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옆면은 이런 식으로 컬러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뒷면 같은 경우는 그 옆면에 들어간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의 컬러하고 같은 컬러로 뒷부분에 이 컬러를 통일시킨 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옆면에 플라스틱이 파란색이었으니까 이렇게 네이비로 들어가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블랙이었으니까 블랙으로 부직포가 들어가고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옆면이 형광 옐로우이기 때문에 뒷면도 형광 옐로우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하고 앞부분이 다른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이비 컬러하고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블랙하고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는 뒤꿈치는 컬러가 있는 보강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앞쪽 부분은 리액트 폼 의 컬러와 거의 흡사한 하얀색 보강제가 들어가 있어서 딱 봤을 때는 뒤꿈치의 컬러만 좀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것만 봐도 화이트가 조금 더 디자인에 있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쓴 신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화이트, 그리고 이게 블랙하고 네이비 컬러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그 아웃솔의 컬러가 연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만 앞쪽에서 봤을 때 노란색 이 보강제가 보이게 되어 있고, 블랙이나 네이비는 하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컬러의 다른 점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화이트 컬러만 요 바닥 쪽에 아웃솔의 앞부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부 신발은 이렇게 화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 제품 번호도 화이트가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른 컬러와 차별성을 둔 걸로 봐서 나이키에서도 이 화이트 컬러를 가장 대표적인 컬러로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이야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 세 가지 컬러 중에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선택해서 신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은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실착을 해서 착화감에 있어서는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이트 컬러를 한번 신어봤고요. 일단 신발을 처음 신을 때 느낌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발 볼에 있어서 이 케이지 있는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해서 신발을 처음 신을 때부터 발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양말을 만약에 페이크 삭스를 신으시고 이 신발을 신는다 라고 하신다면은 양말의 뒤꿈치 부분이 밀려서 위로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뒤꿈치 부분이 위로 밀려 올라갈 정도로 타이트한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토박스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발가락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정도로 편안하고 좋은데, 이 발볼에 있어서는 타이트한 느낌이고, 발볼이 꽤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신발의 쉐입보다 발이 삐져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볼에 있어서는 꽤 타이트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플 정도로 괴롭지만 않으면 타이트한 거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맥시멈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타이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상당히 타이트한 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뒤꿈치의 일체감은 그냥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슬립은커녕 완전히 꽉 끼어 있어서 발과 신발과 일체감이 굉장히 좋아요.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뒤꿈치뿐만이 아니라 발 전체적으로 신발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타이트한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쿠션에 있어서는 기존에 리액트 87에 쓰였던 그 리액트 폼보다 조금 두께감이 더 있어서 그런지 뒤꿈치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눌러봤을 때 리액트 87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두께가 두꺼워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쿠션이 들어가는 그런 깊이도 더 깊은 것 같고 부드러움 정도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발 앞부분의 쿠션도 이렇게 걸을 때 앞부분의 쿠션도 느껴질 정도로 전체적으로 쿠션이 상당히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쿠셔닝은 역시나 리액트 폼이 쓰인 만큼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 끈을 조이고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발 쉐입 자체가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감은 상당히 좋은 반면에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반업을 해도 사실 꽤 타이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한번 신어보고 신발을 사이즈를 정하시는 게 좋겠네요. 걸을 때 착화감이 너무 좋아요. 네, 부드럽고 일상적으로 생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쿠셔닝이고 처음에 신발을 신었을 때 느껴지는 이 쿠션감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360도로 보여드리면서 착샷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착샷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신발을 처음 신는 순간부터 깜짝 놀란 게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요. 상당히 타이트해요. 네, 가피가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조금 반전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가피의 소재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트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케이지 부분이 보시면은 미드솔에서 가피로 연결되면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바깥쪽도 그렇고 안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지보다 조금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케이지에 발볼이 딱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이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케이지는 가피의 쉐입과는 별개로 이 케이지가 잡아주는 그런 영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리액트 프레소 같은 경우는 꼭 실착을 해 보시고 본인의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착화감은 그렇고 제가 신발을 처음 꺼낸 순간부터 상당히 신발이 가볍고 착화감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착화감은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발볼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좀 타이트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의 무게 는 지금부터 한번 실제로 측정을 해서 한참 인기가 있었던 리액트 87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에 택이 없는 상태에서 속지를 제거하고 무게를 쟀을 때 무게는 303g이 나오네요. 네, 리액트 87 무게를 잰 지가 꽤 됐으니까 리액트 87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재볼게요. 예, 리액트 87의 경우에는 택을 제거하고 속지가 없는 상태에서 245g. 네, 303g 대 245g이니까 한 60g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 이 리액트 87 같은 경우는 가피에 쓰인 소재가 굉장히 얇은 폴리에스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는 상당히 가볍지만 관리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라면은 리액트 프레스토 같은 경우는 무게는 조금 한 60g 정도 더 나가지만 조금 더 두껍고 내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솔의 두께, 네, 이렇게만 보더라도 리액트 프레스토의 미드솔 두께가 한참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리액트 87은 여기까지, 리액트 프레스토는 여기까지. 이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 두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미드솔이 들어가 있어서 리액트 폼은 아낌없이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넓이에 있어서도 리액트 프레스토 쪽이 더 넓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직진 운동을 할 때나 좌우로 회전이 있는 운동을 할 때도 리액트 프레스토가 조금 더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리액트 폼은 정말 아낌없이 쓴 것 같아요. 리액트 프레스토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가 요즘 한참 밀고 있는 미드솔 리액트 폼을 사용한 리액트 프레스토 모델을 한번 살펴봤고요. 리액트 87이 사실 리액트 프레스토보다 가격이 한 4만원 정도 더 비싸잖아요. 리액트 87이 179,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리액트 프레스토 같은 경우는 139,000원이니까 가성비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뛰어난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게면에 있어서의 그런 메리트를 제외한다면 내구성에 있어서는 그냥 이런 일반적인 폴리에스터 재질의 가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게면에 있어서도 60g 정도 차이니까 사실 리액트 87이 엄청나게 가벼운 거지 300g 정도의 신발이 무거운 신발은 아니거든요.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신발에 속하죠. 가성비 측면에 있어서는 리액트 87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촬영하는 공간을 살짝 바꿨어요. 네, 이렇게 조명도 달고 배경지도 붙이고 책상도 바꾸고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전에 촬영했던 그 공간은 뭔가 이렇게 세팅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공간은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그 업무용 책상 바로 옆에 이렇게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쉽게 빨리빨리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시고 재밌다고 느끼신 분들은 자주 놀러 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제 컨텐츠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 감사합니다.